카를 6세의 사망으로 마리아 테레지아가 방대한 영토를 물려받자 서로 황위를 주장하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터진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에게 슐레지엔 지방을 상실한 마리아 테레지아가 복수를 다짐하자 프로이센은 선제 공격으로 7년 전쟁을 일으킨다. 슐레지엔을 포기하고 프로이센과 휴전 협정을 맺은 오스트리아는 30여 년에 걸친 개혁으로 내정에 힘쓰며 동유럽에 진출한다. 오스만 제국의 봉신국인 몰다비아 공국 서북부를 빼앗고 세 차례에 걸친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여 갈리치아 로도메리아 왕국과 크라쿠프 대공국을 손에 넣는다. 프랑스 대혁명에 이어 공화정의 열풍이 전 유럽으로 퍼지자 왕정제의 철폐를 두려워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다. 프랑스 혁명군에게 연전연패를 당한 신성 로마 제국은 위상이 무너져 1806년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들어선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열린 비네이에서 오스트리아의 주도하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홀슈타인의 주권 양도를 약속하여 오스트리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인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덴마크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1865년 8월 1일 가슈타인 협정을 체결하여 프로이센이 슐레스비히를 통제하고 오스트리아는 홀슈타인을 관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양국이 두 공국의 영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기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된다. 소독일주의 통일의 야심을 드러낸 비스마르크는 대독일 연방을 구성하려 한 오스트리아의 견제에 나선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에게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영토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며 프랑스의 중립을 끌어낸다. 1866년 4월 6일 오스트리아가 차지한 베네치아를 주는 조건으로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하자 주식 가격이 대폭락한다. 로스차일드가는 비스마르크의 숨은 조력자 유대인 게르존 블라이흐레더에게 전쟁이 시작되면 베를린의 채권을 모두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전쟁 발발 시 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단기적 위험과 손실을 회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적 운용 전략이다. 블라이흐레더가 비스마르크의 쾰른민덴 철도 채권을 팔아치우고 로스차일드의 일부 채권까지 이미 매각한 사실을 알자 로스차일드가는 반발한다. 로스차일드가는 비스마르크가 충분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기에 전쟁을 개시하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여긴다. 블라이흐레더는 채권 매각의 중지와 자르 탄광 매각 소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희석시킨다. 오스트리아의 홀슈타인 총독이 공국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회를 소집하자 프로이센은 1866년 6월 18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한다. 6천만 탈러의 전비를 예상한 비스마르크는 쾰른민덴 철도를 민영화하여 확보한 1400만 탈러의 보증금과 철도 주식의 매각 대금을 전비에 쏟아 붓는다. 후장식 소총으로 무장한 28만 5천 명의 프로이센군은 전장식 소총의 총검, 돌격 전술에 의존한 24만 1000명의 오스트리아군을 괴멸시킨다. 비스마르크는 1866년 7월 3일 퀘니히그레츠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전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프라 협정으로 전쟁을 7주 만에 종결짓는다.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로부터 베네치아를 양도받고 오스트리아의 독일 연방 퇴출로 독일 연방은 자연스레 무너진다. 프로이센을 주축으로 하는 북독일 연방이 새로 형성되지만 바이에른 왕국을 비롯한 남부 독일 지역은 여전히 프로이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재정이 파탄나 독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분리주의자들에게 이중 정부를 제안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시작된다.